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베일이 벗겨진 북한 권력의 실상, 김정은은 김여정의 꼭두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대하여 까막눈이 되어버린 사회, 북한은 김여정의 독재 체제를 급속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한과 국제사회가 정설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체계는 기본 그 골조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김여정이 독재 권력을 굳히기 직전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고요. 무능한 우리 정보망들은 그것을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달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에서는 북한이 최고 권력기관이죠. 국무위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사변이 벌어졌는데, 1년 전에 임명됐던 김정은의 최측근 10명 중 7명이 제거되고 새롭게 김여정의 측근들 7명이 들어와서 완전히 새 판을 짰습니다. 당초 이 뉴스가 터져 나왔을 때 측근 물갈이는 그들이 하도 때도 시도 없이 하는 것이라 김정은이 또 선무당질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김여정과의 악의 다툼에서 김정은이 대패한 그런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권력 최고 기관에 진입한 자들인 조영은 당 조직비서죠, 오수용 당 경제비서, 김성남 당 국제비서, 박정천 당 군사비서, 이영길 국방상, 그리고 장정남 사회안정상들은 다 김여정의 수속들이라고 합니다. 김여정이 대미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철이나 이성건도 역시 그의 수족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늙은 항일 전통 최룡해를 제외하고는 김여정이 손아귀에 들지 않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김정은과 김여정이 권력을 두고 악의 다툼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북한의 사실과는 다르다, 너무 나간 이야기가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내부 소식통이 보내온 실상은 우리 인식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한 가지 실례로서 최선희가 국무위원회에서 쫓겨나는 문제를 놓고 김정은과 김여정이 심각하게 다툰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최선희가 누구입니까? 김정은에 의해서 발탁되었고요. 세 차례의 조미 회담에서 김정은이 껌딱지가 되어 그의 총위와 신임을 한 몸에 지니고 김여정까지 제치고 작년에 국무위원회 홍일점이 된 쟁쟁한 항일 선골 자녀입니다. 김정은이 권력의 중심에 자기 말고 여자가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불만을 가졌던 이 악녀 김여정이 그를 김정은주의에서 이렇게 치워버리려고 국가보위부 정경택을 시켜서 최선희 사무실과 승용차 또 집에 도청장치를 달고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해서 이른바 최선희 5가지 대죄를 묶어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애국어 대학교 교수와의 부하 사건, 또 스톡홀름에서 미국 측 대표 비건가의 의혹의 10분 단독 면담, 그리고 집에 50만 달러를 숨긴 것, 지인들에게 야 김정은이 내 친동생보다 더 낫다라고 발언한 최고領導자 불경죄로 그는 끝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2년의 임기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죄도 아닌 죄로 나가떨어진 이 김정의 최측근인 이병철 전 당 군수비서, 이만건 전 당 조직부장, 태종수 전 당 군사비서, 노광철 전 국방상, 최부일 전 사회안정상들도 김여정이 똑같은 방법으로 숙청 문서를 꾸며서 김정은에게 들이대니까 꼼짝없이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김정은이 애형상 볼 때는 건장해 보이고 북한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생에게 이렇게 기가 꺾여 제 측근들까지 제 손으로 숙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 작년 4월에 경각을 다투는 심장혈관 수술을 받은 뒤 거의 1년 넘게 모든 통치를 김여정에게 맡기고 요양상과 원산, 삼지연 별장에서 장기 요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5월과 6월 코로나19 속 북중 국경 전면 폐쇄되기 직전까지 심장질환 치료를 받으러 중국에 2번씩이나 극비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이 지병을 숨기기 위해서 큰 행사 때에는 김정은 얼굴도 보이고 또 회의에서 연설하는 이런 모습도 TV에 비추게 하지만 그게 진짜 김정은인지 아닌지는 김여정과 조영훈만이 알 뿐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건강을 회복하느라 별장에 북박혀 있는 1년여 동안 김여정은 조영훈을 비롯한 자기 측근들을 당과 내각, 군대의 주요직에 다 박아놓고 이들을 통해서 사실상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김여정의 꼭두각시나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여정의 뒷배를 믿고 요즘 조영훈이 김정은 면전에서 정말 저건 아닌데 싶은 짓거리까지 끊김없이 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당창군 76도를 맞으면서 진행된 이른바 국방발전 전람회에서도 김정은보다 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김정은 앞으로 와서 인사도 없이 착석하는가 하면 김정은과 맞담배를 피우고 또 조영훈만이 김정은과 같은 스타일을 옷을 입습니다. 조영훈이 이렇게 독재자 앞에서 마음껏 객기를 부리는 것은 다 김여정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탈북자 출신이 동아일보 기자인 주성아 씨는 김여정과 김정은이 함께 주재하는 국무위원회 이 면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무위원회가 열리면 과거에 김정은 눈치만 보게 됐는데 이젠 두 명의 눈치, 오히려 김여정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 같다. 과거에는 김정은이 표정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 하면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 마냥 움츠러들면서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옆에서 여자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겠습니까? 라는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가면 역시 더 목을 움츠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김여정 동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성아 기자도 현 북한 권력체계의 진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외부 세계와 남한은 이 대부분 북한 정부의 접근조차 하기 어려우니 북한이 보여주는 대로 또 북한이 꾸며내는 대로 북한을 쓰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북한이 권력 이상에 대한 첫 첩보 수준의 이야기지만 보다 정확한 팩트와 진성을 드러내기 위한 저희 탈북자 대북정보 단체들의 활동도 더 가열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한 푼의 활동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탈북자 단체들보다 한 해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내의 정보기관들이 더욱 분발해서 북한 권력의 이변 이걸 파고들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